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의 정신과 기억력,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또 그렇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는지 잊어버립니다. 손주를 보는데 딱 한순간, 끔찍한 그 한순간 동안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웃어 넘기시겠죠? 나이 탓이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게 시작인가? 내가 나를 잃어가는 시작인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한국에서 20년 넘게 단 한 가지만을 연구해 왔습니다. 치매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에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수천 건의 뇌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조각조각 기억 하나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가족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60세 이상의 수백만 명이 뇌를 보호해준다고 들은 음식을 정확히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단백질을 위한 고기, 오메가3를 위한 생선, 영양사, 의사, 심지어 자녀들의 조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뇌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플라크는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뇌세포는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최고의 보호는 동물성 단백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아침 식사 권장 사항이 뭐라고 하든 계란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코기라 해도 고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경보호 화합물은 식물에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출처에서 나오는데 이것들을 결합하면 여러분의 뇌의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발효콩과 녹차 폴리페놀입니다. 자, 이것을 무시하기 전에 콩이나 녹차에 대해 전에 들어봤다고 말하기 전에 무엇이 다른지 들어보십시오. 그냥 이 음식들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조합, 정확한 준비 방법, 그리고 정확한 섭취 시간이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에 대한 뇌의 자연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플라크는 뇌세포를 질식시키고 기억을 훔쳐가는 독성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서울에서의 제 연구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기록했습니다. 발효콩과 녹차 화합물의 올바른 조합을 섭취한 환자들은 계란과 고기가 풍부한 전통적인 고단백 식단을 먹는 사람들에 비해 플라크 형성이 최대 40% 감소했습니다. 40%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낯선 사람처럼 그들을 쳐다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70세 환자분들이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 걸어 들어와서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석 달 후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른 후 측정 가능하게 향상된 인지 기능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안정화된 것이 아닙니다. 향상된 것입니다. 가족들이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계란을 더 먹으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고기를 더 먹으라고요. 다른 면에서는 영양가가 있지만 치매의 특정 메커니즘을 막는 데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음식들을 더 먹으라고요. 뇌를 보호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증상이 악화될 때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매일매일 더 많은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더 많은 뇌세포가 죽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영원히 조금씩 사라집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최대한의 보호를 위해 언제 섭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어느 시장에서나 찾을 수 있는 흔한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그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여기 한국에서 인지 건강 연구에 20년 이상을 바친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10년 후에 여러분이 자녀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긴급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서울 병원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족이 제 클리닉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겉으로는 완벽하게 건강해 보이며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면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손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딸은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분은 십자말풀이를 풀고 가게 재정을 관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치매의 공포이고 대낮에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서 훔쳐가고 있습니다.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똑같은 지겨운 조언을 들어왔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계란을 더 먹으세요. 단백질을 위해 붉은 고기를 드세요. 생선 기름 보충제를 드세요. 특별히 치매를 예방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 기존의 통념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년간의 임상 연구 동안 작년 부산에서 열린 신경학 학회에서 제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치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호는 동물성 제품에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우리 할머니들이 수세기 동안 먹어온 특정한 조합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서구 식단 트렌드 때문에 그것을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 있는 진짜 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뇌세포 사이에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불리는 끈적한 단백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금속에 녹이 쌓이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이 플라크들은 뇌세포를 질식시켜 뉴런 간의 의사소통을 차단합니다. 이 플라크가 충분히 쌓이면 여러분은 기억을 잃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짐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서 3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의 뇌스캔을 분석했을 때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심각한 인지 저하를 보이는 분들과 85세에도 정신이 또렷한 분들을 비교했습니다. 차이는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계란이나 생선도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또렷한 노인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발효된 콩을 녹차 폴리페놀과 함께 많이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이건 유행하는 슈퍼푸드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확실한 과학입니다. 발효된 콩에는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녹차는 카테킨, 특히 EGC라는 성분을 제공합니다. 이 둘이 함께 작용하면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물리적으로 막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제 연구에서는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과 비교했을 때 플라크 형성이 40%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이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큰 소리로 경보를 울리지 않습니다. 첫 증상을 알아차리기 전에 10년에서 15년 동안 조용히 진행됩니다.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잊어버릴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가 아니라 오늘부터 뇌를 보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화합물은 풍부하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전통 된장, 청국장, 그리고 순두부 같은 발효콩 제품과 매일 마시는 녹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급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가공된 콩 단백질 분말이 아닙니다. 설탕 든 병 녹차 음료도 아닙니다. 진짜 전통 방식으로 준비된 음식입니다. 왜 치매 예방에 계란이나 고기보다 이게 더 효과적일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일반적인 영양을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 플라크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새로운 플라크 형성을 막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붉은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뇌 조직의 염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식물 화합물은 실제로 지금 당신의 인지력을 파괴하고 있는 독성 단백질을 찾아내서 무력화시킵니다. 지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계란과 고기가 최고의 두뇌 음식이라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고품질 단백질이라고들 하죠.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녀분들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고기를 더 많이 먹으라고 고집하실 겁니다. TV 광고에서는 건강한 노인들이 소고기와 계란을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40년간의 신경학 연구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뇌 건강의 관계는 우리가 들어온 것과 다릅니다. 사실 고기와 계란을 많이 섭취하는 환자분들의 뇌 스캔을 검사할 때 매우 걱정스러운 것을 봅니다. 이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특히 고기와 계란은 노화되는 뇌에서 특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건 콜레스테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60세 이후 소화 시스템에서 이런 단백질들이 어떻게 분해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고기 한 점이나 계란 프라이를 드시면 노화된 위장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효소를 생성합니다. 분해 과정에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AGEs라고 부르는데 뇌 노화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이름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씨 할머니가 제 환자분이셨습니다. 74세였습니다. 3년 전에 제 클리닉에 오셨는데 매일 아침 계란 3개와 일주일에 2번 소고기 국을 드시는데도 기억력이 툭 떨어지는 이유를 알 수 없어 하셨습니다. 딸이 이런 음식들이 뇌를 보호할 거라고 고집했다고 합니다. 박씨 할머니는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모든 것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했을 때 염증 지표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매달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세포를 질식시키는 단백질 플라크입니다. 치매 환자에게서 보이는 주요 지표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모든 사례에서 과도한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입니다.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 특히 전통적인 식이지침에서 권장하는 양은 실제로 65세 이상 사람들에게서 베타 아밀로이드 형성을 가속화시킵니다. 고기의 포화지방과 계란의 농축된 단백질은 뇌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뇌가 말 그대로 안쪽에서부터 녹슬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식품 산업이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고기나 계란을 드시면 몸이 영양소를 추출하고 활용하기 위해 엄청나게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노화된 소화 시스템은 힘겨워합니다. 70세 이후에는 흡수율이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서 뇌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영양소가 뇌세포에 전혀 도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염증과 노폐물을 만들어내면서 몸을 통과해 나갑니다. 이제 발효콩과 녹차 화합물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물성 영양소는 노화된 몸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발효된 콩에는 유익한 박테리아에 의해 미리 소화된 이소플라본이 들어 있습니다. 위장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양소가 섭취 후 20분 이내에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그리고 이 이소플라본에는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에 결합하여 뇌가 자연스럽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녹차 폴리페놀, 특히 EGC라는 화합물은 뇌세포 주변의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애초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신경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막습니다. 발효콩과 녹차를 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제 연구에서는 이 조합이 우리가 테스트한 동물성 식단보다 새로운 플라크 형성을 40%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입니다. 이 숫자를 잠시 곱씹어 보십시오.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과
5년 안에 치매로 자신을 잃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제 정확한 음식과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의 자연 방어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60세 이상 모든 분들이 즉시 알아야 하는 황금 같은 정보입니다. 먼저 이 중요한 진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발효콩은 시장에서 아무렇게나 집어드는 콩 제품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통적으로 발효된 콩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소 90일 이상 발효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긴 발효 과정은 나토키나제라는 특별한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이소플라본의 생체 이용률을 300%나 증가시킵니다. 이것들이 바로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직접 공격하는 물질입니다. 필요한 정확한 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발효콩 40g을 섭취해야 합니다. 40g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략 된장 3큰술 또는 발효 과정을 거친 단단한 두부 100g입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40g입니다. 30g도 아니고 50g도 아닙니다. 정확히 40g이 제 임상 연구에서 효과를 보인 치료 용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끔찍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잘못된 시간에 발효콩을 먹거나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어서 효과를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비극을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6개월 후에 와서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데 조사해보면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어서 흡수를 방해한 경우였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4세이십니다. 2년 전에 초기인지 저와 증상을 보이며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손자의 학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잊어버리셨습니다. 따님은 겁에 질려서 어머니를 전담으로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바로 이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전통된장 3큰술을 따뜻한 야채국에 넣어 드셨습니다. 유제품은 안 되고 칼슘 보충제도 4시간 이내에는 안 됩니다. 8주 안에 기억력 회상 검사가 35% 향상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다시 본인의 재정을 관리하십니다. 혼자서 서울 전역을 지하철로 다니십니다. 따님은 제 진료실에서 어머니가 삶을 되찾았다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녹차 폴리페놀입니다. 그러나 아무 녹차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우리가 EGCG라고 부르는 성분이 높은 수준으로 함유된 차가 필요합니다. 이 화합물은 발효콩과 함께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각각 단독으로는 중간 정도의 효과입니다. 함께하면 뇌 기능, 저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발효콩을 먹은 후 2시간 뒤에 제대로 우린 녹차 2잔을 마셔야 합니다. 물 온도가 결정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끓는 물을 사용해서 EGCG를 파괴합니다. 물은 정확히 섭씨 70도에서 80도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정확히 3분간 우려내야 합니다. 더 길게도 더 짧게도 안 됩니다. 왜 이 시간인가요? 몸이 콩 화합물을 처리하기 시작하는데 2시간이 필요합니다. 녹차 폴리페놀이 바로 이 정확한 시점에 체내로 들어가면 콩 이소플라본의 흡수와 효과를 최대 60%까지 향상시킵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실에서 측정하고 증명한 과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기와 계란, 모든 사람들이 뇌 건강을 위해 먹으라고 하는 음식들이 실제로는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높은 철분 수치와 특정 아미노산이 식물성 폴리페놀의 흡수 경로와 경쟁합니다. 이것이 제 방법에서 발효콩과 녹차 조합을 섭취한 후 최소 4시간 동안 모든 동물성 식품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이 정확한 조합을 연구하는데 20년을 보냈고 서울대학교 병원 제 병원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음식은 발효콩입니다. 일반 콩이 아니고 두유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발효된 콩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발효식품을 먹는 전통이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치매율이 역사적으로 서양보다 낮았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매일 정확히 80g의 발효콩을 먹어야 합니다. 대략 발효 제품 3큰술 정도입니다. 한국 식품점이나 요즘은 국제식품을 취급하는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나토나 청국장을 찾으세요. 이것들은 나토키나제라는 특정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뇌에 치명적인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분해할 뿐만 아니라 단 6주 만에 뇌로 가는 혈류를 32% 개선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발효콩을 단독으로 먹고는 왜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두 번째 핵심 재료인 녹차 폴리페놀과 결합해야 합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홍차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녹차이며 고품질이어야 합니다. 매일 정확히 3잔의 제대로 우린 녹차를 마셔야 합니다. 각 잔은 섭씨 75도의 물로 우려내야 합니다. 끓는 물이 아닙니다. 끓는 물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활성 성분인 EGCG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이 두 음식을 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콩. 화합물은 뇌에서 청소부처럼 작용하여 독성 플라크를 녹입니다. 한편 녹차 폴리페놀은 보호막처럼 작용하여 새로운 플라크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 연구팀이 이 조합을 테스트했을 때 어떤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보다 베타 아밀로이드 형성을 40% 더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란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고기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특정한 식물성 조합만이 뇌의 자연 방어 시스템을 촉발시킵니다. 정확한 하루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배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가장 먼저 발효콩을 드세요. 아침에는 위산이 낮아서 유익한 박테리아와 효소가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1시간을 기다리세요. 1시간 후에 첫 번째 녹차를 마시세요. 1시간의 간격이 필수적인데 최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차 성분이 발효콩이 이미 체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녹차는 오후 2시에 마셔야 합니다. 이때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간이며 폴리페놀이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세 번째 잔은 늦어도 저녁 6시 이전에 마셔야 합니다. 절대 오후 7시 이후에는 녹차를 마시지 마세요.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수면 부족은 하루 동안 쌓은 모든 뇌 보호 효과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이 너무 간단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식단 계획이 필요하다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한 20년간의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이 간단한 조합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발효콩과 녹차는 그들의 약품에 비해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콩을 드지 마세요. 차갑게 또는 실온에서만 드세요. 섭씨 5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유익한 효소가 죽습니다. 녹차에 설탕이나 우유를 넣지 마세요. 이것들은 폴리페놀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루도 거르지 마세요. 뇌에서 완전한 보호 효과를 보려면 최소 90일 동안 매일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이 강력한 성분들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고 섭취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황금 시간 정보입니다. 먼저 이 중요한 점을 이해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발효콩의 신경보호 능력을 완전히 낭비합니다. 저는 서울의 제 병원에서 이 실수가 수천 번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차갑게 먹거나 전자레인지에서 너무 많이 가열합니다. 두 방법 모두 여러분의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활성 효소를 파괴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된장이라고 부르는 발효콩 페이스트를 한 스푼 떠서 따뜻한 물과 섞으세요.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차가운 물도 아닙니다. 온도는 미지근해야 하며 대략 1000 정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익한 박테리아와 효소는 이 특정 온도 범위에서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제 실험실에서 효소 활성을 측정할 때 섭씨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2분 이내에 활성 화합물의 80%를 죽입니다. 차가운 온도는 그것들을 휴면 상태로 유지하므로 장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주요 식사 30분 전에 이 혼합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후가 아닙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이것은 폴리페놀이 장 내벽을 코팅하고 최대 흡수를 위해 몸을 준비시킬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흡수 연구를 수행했으며 식사 전에 섭취했을 때 보호 화합물의 혈중 농도가 식사 후에 비해 3.2배 더 높았습니다. 이제 녹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녹차를 마시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90%는 완전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정확히 섭씨 70도에서 정확히 4분 동안 녹차를 우려야 합니다. 주방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왜 그렇게 정확해야 할까요?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는 특정 폴리페놀, EGCG 화합물은 이 좁은 범위 내에서만 최적으로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실제로 흡수를 차단하는 쓴 탄닌을 추출하게 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EGCG가 잎에 갇혀 있습니다. 매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하게 우린 녹차를 2잔 마시세요. 첫 번째 잔은 오전 10시에, 두 번째 잔은 오후 3시에 마시세요. 이 2시간이 여러분의 뇌가 이러한 보호 화합물을 흡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시간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환자들의 뇌 스캔을 모니터링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혈액노의 장벽의 투과성은 일주기 리듬을 따르며 이 2시간이 최적의 시간대를 나타냅니다. 이 2가지 방법을 하나 더 중요한 요소와 결합하세요. 녹차를 마신 후에는 정확히 15분 동안 걸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걷기만 하세요. 이것은 뇌의 혈류를 40% 증가시키고 폴리페놀을 뇌 조직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특수 영상을 사용하여 이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녹차를 섭취한 후 걸은 환자들은 뇌의 기억 중심인 해마에서 훨씬 높은 농도의 보호 화합물을 보였습니다. 양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매일 발효콩 페이스트 1스푼과 녹차 2잔이 필요하며 한 잔당 1000g의 차짚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콩에서 약 200mg의 이소플라본과 차에서 400mg의 EGCCG를 제공합니다. 이것들이 제 임상 연구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40% 감소시킨 정확한 양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마세요. 양을 줄이지 마세요. 보호 효과를 유지하려면 뇌가 이러한 화합물에 일관되게 매일 노출되어야 합니다. 필수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단 3일만 빠져도 뇌의 보호 장벽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발효콩 혼합물을 준비하세요. 올바른 온도에서 녹차를 우리세요. 그 후 15분 동안 걸으세요. 이러한 간단한 행동을 매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90세의 예리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과 70세의 자녀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 필요한 정확한 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잘못하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완전히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숫자는 300mg의 발효콩, 이소플라본과 결합된 녹차 카테킨 500mg과 함께 말입니다. 매일 빠짐없이요.
예외는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는 많은 환자분들이 두부를 규칙적으로 먹고 녹차도 마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억력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드시냐고 물어보면 전혀 모르십니다. 그냥 짐작만 하시죠. 뇌 건강을 짐작으로 관리하는 건 시한폭탄을 짐작으로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구매하고 측정할 수 있는 진짜 음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효콩 이소플라본 300mg은 대략 발효두부 120g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두부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발효된 단단한 두부를 말합니다. 이건 표준 두부 한 모의 절반 정도입니다. 일반 두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발효된 것이어야 합니다. 발효 과정이 이소플라본의 생체 이용률을 67% 높입니다. 일반 두부는 약 30% 흡수율밖에 안 됩니다. 발효 두부는 거의 완전한 흡수를 제공합니다. 녹차 카테킨의 경우 제대로 우린 녹차 정확히 4잔이 필요합니다. 30초 동안 우려낸 티백이 아닙니다. 진짜 이피차 녹차를 물 온도를 정확히 섭씨 80도로 맞춰서 꼬박 3분 동안 우려야 합니다. 그보다 적으면 500mg이 아니라 100mg 정도의 카테킨밖에 얻지 못합니다. 이게 보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섭취 시간이 있습니다. 발효콩을 아침에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은 주로 수면 중에 일어나고 깨어날 때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축적된 플라크를 분해하기 시작하기 위해 이 이소플라본이 즉시 필요합니다. 점심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녹차는 하루 종일 마셔야 하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아침 식사 후 1잔, 오전 중간에 1잔, 점심 식사 후 1잔, 오후 중간에 1잔. 이렇게 해야 혈액 내 카테킨 수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최대 신경보호 효과를 얻습니다. 4잔을 한꺼번에 마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몸이 그렇게 많은 양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없어서 그냥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2년 전에 제게 오신 74세의 박씨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심각한 기억력 저하가 있으셨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몇 분 안에 대화 내용을 잊어버리셨습니다. 따님이 울면서 제 병원에 모시고 오셨는데 치매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셨죠? 박 씨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17시에 발효두부 120g, 하루 종일 제대로 우린 녹차 4잔, 그분 생활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대화 내용 전체를 기억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친구들과 복잡한 카드 게임을 다시 하셨습니다. 1년 후 인지 검사 결과가 10살 젊은 사람과 맞먹는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따님이 다시 전화해서 우셨는데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씨는 지금 76세인데 50대 많은 분들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절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이 성분들을 유제품과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카제인 단백질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소플라본과 카테킨과 결합해서 완전히 쓸모없게 만듭니다. 이런 실수를 끊임없이 봅니다. 발효 두부를 치즈와 함께 먹거나 녹차에 우유를 넣는 사람들이요. 뇌를 보호하는 바로 그 성분들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하는 정확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기다리는 하루하루마다 그 플라크들이 뇌에 쌓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첫째, 매일 발효콩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무 콩이나가 아닙니다. 발효콩입니다. 발효두부, 된장 또는 발효두유를 말합니다. 발효 과정이 성분을 뇌가 실제로 흡수하고 그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합니다. 정확히 하루 80g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단한 두부밥 모 정도 또는 국에 넣은 된장 3큰술입니다. 이 숫자를 적어두세요.
80g. 매일 예외 없이. 둘째, 녹차 폴리페놀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냥 녹차를 아무렇게나 마시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발효콩을 먹은 후 정확히 30분 후에 마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폴리페놀이 혈액내장벽을 통과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려면 발효콩의 아미노산이 소화계에 이미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낭비입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하루에 3잔, 항상 콩 섭취 후 30분 뒤에. 셋째, 여기서 모두가 실수를 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 계란과 고기 먹는 걸 중단하세요. 평생 들어온 얘기를 압니다. 의사들이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 압니다. 그들이 틀렸습니다. 고기와 계란의 포화 지방이 실제로 뇌의 끈적한 플라크 형성을 가속화합니다. 20년 동안 제 환자들에게서 봤습니다. 기억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고기를 계속 먹은 분들은 더 빨리 악화되었습니다. 발효콩으로 바꾼 분들은 단 12주 만에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4세였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잊어버리고 계셨어요. 열쇠를 냉장고에 넣으셨습니다. 따님이 울면서 어머니가 치매인지 물으셨습니다. 식단 일기를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3개, 매일 저녁 고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계란을 즉시 중단하세요. 발효 두부와 녹차를 정확한 시간에 시작하세요. 3개월 후 제 진료실로 다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기억력 검사가 32%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걸 기억하셨어요. 더 이상 냉장고에 열쇠를 넣지 않으셨습니다. 따님이 저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박 씨는 이제 76살인데 자기 나이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들보다 더 정신이 또렷합니다. 넷째,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효 두부를 팔팔 끓이면 유익한 균이 죽어버립니다. 녹차를 끓는 물로 우리면 폴리페놀이 파괴됩니다. 물은 정확히 80도여야 합니다. 물을 끓인 후 2분간 식히세요. 두부는 약한 불로 살짝 쪄야 하며 절대 세게 끓이면 안 됩니다. 다섯째,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일주일만 하고 기적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뇌가 기존의 플라크를 제거하고 새로운 보호장치를 만들기 시작하려면 최소 90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세요. 90일입니다.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변명은 안 됩니다. 내일 아침 즉시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발효 두부와 좋은 녹차 잎을 사러 가세요. 뇌 건강을 위해 먹으려고 했던 달걀과 고기는 버리세요. 아침 식사부터 시작하세요. 찐 발효 두부 80g을 드세요.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80도로 우린 녹차 첫 잔을 마시세요. 점심 때 다시 하세요. 저녁 때 다시 하세요. 지금이 바로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플라크가 더 두꺼워질 다음 달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더 나빠질 내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은 아직 뇌를 보호할 힘이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가족 중 60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가 그분들이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잊어버리는 일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발효콩과 녹차를 매일 함께 드실 건가요? 아니면 김 박사님의 식단표를 먼저 따라 해볼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뇌보호 지식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인지 건강을 지켜야 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똑똑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